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통을 비롯한 수원과 용인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용인,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규제를 하게 되면요. 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을 시키고 아무래도 그 이후에도 더 급등을 할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확장시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는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투자 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혼자 고민하시기 좀 벅차시다면 전문가의 분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창 열어두겠습니다. 02-6676-0321 문자는 샵 8181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최근에 정말 많은 상담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주로 어떤 부분들 고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네.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요. 네. 이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또 이 규제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새롭게 뜨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규제로 인해서 좀 가라앉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주제는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규제는 결국은 세금이랑 또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간에. 알겠습니다. 2월 21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실 예정이고요. 또 요즘에 상담 전화 받다 보면 정말 세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한 전략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4인 4색 부동산 상담 노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네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짧게 답변과 그리고 이유까지도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님과는 대화 통해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고민부터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의 고민입니다. 방배동 방배 5구역 단독주택을 10년째 보유하고 있고 사당동 신동아 112제곱미터도 11년째 보유하며 쭉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더 보유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방배동도 사당동도 일단 10년 이상 둘 다 장기간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주 중인 신동아 아파트를 보유할까 매도할까가 핵심 고민입니다. 답변 함께 보죠. 네 분께서는 어떤 답변 주셨을까요? 만장일치로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유도 한번 살펴보죠. 조범식 대표님, 방배 5구역 완료 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이다. 방배동뿐만 아니라 사당동 인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서 시세 상승 빠르고 높을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황태영 전문가, 방배 사당 지역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에요. 두 곳 다 장기 보유 권해주셨네요. 정창래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인데요. 리모델링 호재로 가치 상승 가능하고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주택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리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성민 전문가도 보유 의견인데요. 사당 신동아 리모델링 호재에 거주 환경도 괜찮아서 수요가 꾸준한 곳이고 다만 세금 부분은 조금은 세심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민을 하고 계신 시청자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방배동도 사당동도 10년 이상 꽤 오래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자, 그중에서 신동아를 보유할까 매도할까가 핵심 고민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는 일제히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좀 네.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세요? 아유, 그럼 보유해야죠, 그럼. 그래요. 네, 네. 결정적으로 우리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인사 네.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저도 의견부터 드릴게요. 네네. 네, 이거는 당연히 보유다. 아, 네. 네, 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갈등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확실히 이제 보유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지금 방배동에도 보유하고 계시고 이 사당동에도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 지역이 참 재미난 지역이에요. 그죠? 네. 이게 4호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서초구고 한쪽은 동작구. 항상 이 차이가 존재를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지역적인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기존에는 이제 기존하고 지금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기존에는 이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던 곳이 차이가 만약에 한 10이었다라면 지금 네. 상당히 조금 많이 좁혀지고 있죠. 네네. 좁혀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작구의 입지적 가치가 물론 이제 서초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동작구의 입지적 가치가 과거 대비 지금 많이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기틀에는 또 흑석뉴타운이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되고 많은 외부의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동작구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교통이라는 장점이 항상 부각되고 강남권과 바로 붙어 있는데 강남권 대비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네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입지적 가치와 함께 입지적 가치에 의한 지역적 가치도 같이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입지예요. 입지적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타 지역 대비 굉장히 월등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 1월이에요. 올 1월에 주택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요.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네. 네, 이 리모델링 개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판단을 하면 건축 허가 있죠. 네. 건축 허가 받는 거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에서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소유권, 대지 소유권을 100%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했던 거를 어떻게 주택법에서 개정을 했냐면 75%를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왜 매도 청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동의 안 한 사람들한테 조합해서 그럼 우리한테 네. 파세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리모델링에도 그걸 적용시킨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만약에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몇 집만 확보 안 해버리면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같이 재건축처럼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그 비동의자한테 강제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기 조금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번 그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에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특히나 지금 이 사당동 신동아가 옆에 있는 극동하구, 우성하구에서 굉장히 큰 단지로 통합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예.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100%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청구권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는 그 시간적인 단축을 할 수가 있고 즉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신동아처럼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통합 리모델링 시작하는 이런 대규모 단지들은 굉장히 큰 호재다. 이 두 번째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역적인 가치도 좋아지고 내가 스스로 개발 가치도 스스로 보유하면서 그 보유한 개발 가치가 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거니 당연히 장기 보유하는 것이 맞다. 특히나 이거는 뭐 임대사업 등록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등록을 통해서 세무적인 혜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시가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네, 공시지가는 지금 이미 넘어갔죠? 네. 이미 넘어가서 해당이 안 됐으면 결국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약간 세금적인 부담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금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얘는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하는 세금보다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간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요. 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 5분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보유 의견이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좀 마음 편하게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인 4색 상담 노트는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전화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은요 이동주 대표와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02-6676-0321 문자는 샵 누르시고 8181번으로 보내주세요. 전화 한 통 또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1가구 2주택이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지방 집을 처분을 하고 서울에 남는 차익을 가지고 갭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제가 받은 지역이 네, 서대문 천연뜰한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영등포 경남 안원습이라고요. 네, 또 하나는 답심리 동서울 한양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또 사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네. 뭐 또 괜찮은 건지 지금 네. 가격에서 네. 궁금해서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또 가지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월계동 미성아파트 1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서울 아닌 지역에 하나를 처분을 하고 그걸로 네네. 지금 서대문이나 영등포나 답심리 쪽으로 갈아타 볼까 고민 중이신 거죠? 네네. 투자 목적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미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지금 하나 갖고 계신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방에 거주를 하시는데 네. 그걸 처분하고 이제 서울에 하나 더 사놓겠다 이것인 거잖아요. 네, 괜찮은지.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서울에는 계속 거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당분간은 거주를 못하고요. 네. 한 9년 후 정도 저희가 서울에 계획은 잡혀 있어요. 9년 후 정도에 다시 서울로 입성을 하실 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아까 그 광운대역이 미성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그거는 몇 평짜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1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평을요? 네네. 그럼 거기서 제일 작은 평형이겠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재건축 호재를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거니까 네. 조합원으로서 뭐 24평은 확보를 해놓은 거고 30평대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여기 세 곳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세 곳을 말고 우리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틀어보시자고요. 어디? 왜냐하면 어떻게 방향을 틀을 거냐면 네네. 자, 내가 지금 이미 이 광운대에서 괜찮으니까 투자용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목적하고는 맞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방 소재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서울 소재에 결국은 그러면 이거를 팔지 않으면은 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한도 내에서 내가 네. 나중에 9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또 추가로 구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쨌건 다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죠? 네. 물론 미성은 구입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셨나요 혹시?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해놓으셨어요? 네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주택을 면피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딱 9년 뒤에 서울로 들어와서 결국은 뭐 할 거예요? 거주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미성 아파트는 9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은 극히 낮아요. 네. 그럼 결국은 다른 쪽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현재는 보유자금 내로 투자성을 놓고 사놨을 때 결국 네. 그걸 또 내보내야 되는 거죠, 임차인을. 네. 그런 상황이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집만 갖고 있고 난 서울에 가서 전세를 거주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혹시 이걸 언제 사셨죠? 어떤 거요? 그 미성을요? 네, 2017년도요. 2017년은 미성 구입한 시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차익 실현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1차 차익 실현 충분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2017년 혹시 월은 몇 월이에요? 5월
5월에요. 5월에 등기하신 거예요? 6월 12일 날이 등기 날. 6월 12일 날 등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지방의 거를 먼저 처분하시면 네. 이제 미성이 1주택이잖아요. 네. 미성이 1주택인데 이거를 같이 올해 내에 빨리 파시는 게 좋기는 해요. 내년부터 법이 또 바뀌어갖고요. 네. 내년부터는 최종주택 보유일로부터 또 2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방 걸 처분을 하면 요게 1주택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또 처분하셔도 얘는 얼마까지냐면 이제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7년 몇 월에 등기를 하셨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네. 네. 이미 대책, 파리 대책 이전에 등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얘는 거주 요건 없이 9억까지는 비과세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구입하는 거는 내가 거주 요건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9년 뒤에 내가 들어와서 거주할 거니까. 네. 그럼 금액을 합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도 훨씬 좋고 단지적으로도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영등포에 뭐 경남 아너스빌도 이야기하셨고 아까 답심리에 뭐 동서울 한양도 동서울 한양은 오래됐지 나중에 개발 가치는 없습니다. 네. 자, 경남 아너스 영등포의 경남 아너스빌은 신안산성 때문에 역세권 그 호재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죠? 천연뜰 한 채요. 천연제 서대문의 천연뜰한 채도 얘가 개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네. 도심의 입지적인 특징이 있고 주변에 부가연 뉴타운 조성이라는 호재는 있긴 하지만 네. 그러면 내가 금액을 합하면 내가 거주를 하면서 서울에서 조금 더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을 하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뉴타운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울의 뉴타운만. 그럼 영등포의 신길 뉴타운은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영등포 여기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 또는 수색 증상 뉴타운에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곳 금액을 합했을 때 또 장인 뉴타운에 이런 뉴타운으로서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되는 곳 이런 곳들을 충분히 사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더 많이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걸 내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으로 분산을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거주주택을 그런 주택을 지금 확보를 못 해놓는다라면 나중에 그 9년 뒤에 가서 굉장히 큰 후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올해 지방 거를 팔면서 미성도 같이 팔고요. 네네. 네, 그 차액을 다 하면 뭐 9억이든 10억이든 되는 그 자금을 가지고 그때 사는데 네. 그때 그 답 처분하는 시점에 또 다르잖아요. 시장 상황이. 그죠? 네네. 그때 정확히 어디를 살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예, 그거 딱 정리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미성을 마지막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요 계약 되고 나면 바로 다시 연락 주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를 팔고 그 미성을 25평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단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연락 주세요.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임대사업자인데, 네. 그 홍은동의 북한산 더샵 25평을 장기 임대 등록해놨고, 네. 제가 보문동의 파크뷰 자이는 25평에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네. 지금 살고 있는 게 임대 등록하면 네. 뭐 장특공이라든가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원래는 뭐 왕십리나 마포 이걸 팔고 네. 왕십리나 마포로 이사를 갈까 하다가 네. 그냥 이거를 임대 등록을 하고 네. 기름뉴타운 8단지를 매수해서 살까 이렇게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느 방향이 좀 좋을지 궁금해요.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고민이 보문 파크뷰 자리를 어떻게 할지네요. 그렇죠? 예. 네, 이걸 어떻게 좀 운용을 하고 왕십리나 마포로 갈까 아니면 기름뉴타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까 여러 가지 방향을 예. 지금 좀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요. 상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임대사업 등록해 놓은 거는 이제 논의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지금 거주 중인 게 파크뷰 자이시잖아요. 예.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역세권이고 새 아파트고 도심 접근성도 좋고 굉장히 괜찮아요. 예. 그래서 또 구입 연도도 어차피 입주할 때 구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활용을 해서 예.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예. 아니면 이거를 처분을 하고
결국은 내가 지금 뭐 왕십리로 가고 싶어 봤고요, 뭐 마포를 봤고요 이렇게 예. 얘기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 거주 지역을 조금 더 상향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예. 그죠? 어쨌건 부동산은 등급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전자가 좋냐 후자가 좋냐의 선택인데 네.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예. 보편적으로는 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에 25개 구를 놓고 봤을 때 예.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강남을 가장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 강남이 20년 전에 강남이 다른 지역과 갖고 있는 경쟁력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하고 어때요? 다른 데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격차가 예. 갈수록 사실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향 이동을 할 것이냐, 네. 그죠? 때로는 하향 이동도 필요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향 이동할 필요성도 있기는 한데 예. 대부분 지금처럼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킬 때는 거의 대부분 상향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한번 크게 움직여줄 때 예. 움직여주는 폭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자 똑같은 10%가 올랐어요. 예. 그죠? 1억이 10% 올라서 오르면 얼마예요? 1천만 원 오르잖아요. 네. 10억이 10% 오르면 예. 1억 오르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깔고 앉아 있었을 때 오르는 폭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향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보면 파크뷰 자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고가주택에 실거래가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좋은 재테크는 뭐냐면 1주택을 하면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액이 아무리 비싸져도 9억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는 몇 프로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거주를 하면 최대 80%까지도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장 큰 재테크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도 상향이동, 세무적인 혜택으로 내가 이득. 그래서 물론 생각하신 것처럼 이거를 보유하고 기름유탄 8단지로 가서 또 추가적인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은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건 내가 거주주택이잖아요. 그죠? 예. 거주주택을 구할 때는 그리고 한 번 정도 등급을 올리려면은 결국은 고가주택 시장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고가주택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세테크를 해야 되니 그 방법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지고 있는 걸 처분을 해야지만이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처분을 하고 생각하신 것처럼 뭐 왕심 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저는 이 마포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마포 쪽이 아직 뉴타운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부가연하고 아현 뉴타운하고 아직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도심 한복판에 4만 세대 정도의 거대 단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처분하시고 네. 상향 지역으로 거주주택을 이동해 놓는 것이 아.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더 네. 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혹시 그렇다면은 언제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올해 시점은 뭐 항상 빨리? 이거예요. 내 주택도 올라갔을 때 내 주택을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자 상향 지역 제가 상향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상향 주택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면 네. 더 윗등급에 있는 것들이 내 거는 그 떨어지는 폭이 더 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팔기 좋을 때 팔고 위쪽으로 옮겨 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기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규제와 정책도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시점인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지역. 그렇죠. 특히나 이 앞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네. 입지는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 변화는 입지만 내가 잘 올라타도 정말 1주택을 가지고도 훌륭한 네.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거주주택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합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분명히 편차가 있는 거를 또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네. 현실이고 시장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인지하시고 옮겨 탈 것, 또 거주주택을 옮겨 타는 것, 또 투자지역을 갈아타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지역들이 이동을 하고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1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역이 뭐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활용을 해주시고요. 같은 번호입니다. 02-6676-0321번으로 고민도 접수해 주시고 그리고 세미나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극한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극한 상담 박지입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고민 더 빨리 더 많이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6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 상담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6분 동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03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무주택자입니다. 실거주 목적인데요. 신촌 금호아파트와 사당 대림아파트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신촌 금호나 사당 대림이나 각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입지적 장점이 두 곳 다 좋습니다. 그래서 두 곳 다 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시기에 큰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입은 내가 지금 합니다. 구입은 내가 지금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5년이건 10년이건 거주를 하고 나면 5년 뒤, 10년 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들, 특히나 입주한 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딱 파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당 대림은 이미 30년, 입주한 지 30년이 됐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촌 금호는 이제 입주 20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개발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을 논하고 있는 사당 대림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당 대림 쪽으로 방향 잡아주셨고 8835님께서는 서부 이촌동의 대림아파트 차익 투자로 매수해도 될까요? 갭 투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서부 이촌동이 용산이죠. 용산이고 또 대림아파트가 큰 장점이 두 곳이 있는 곳입니다. 네. 두 가지가. 한 곳은 철도 정비창 부지랑 바로 접해 있다라는 것. 이거는 뭐냐면 용산의 장기 개발 계획과 계속해서 꾸준히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즉 안정적으로 물론 등락은 그때그때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 한강 조망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대림 아파트가 병풍처럼 쫙 한강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저 대림 아파트보다 높은 층에서만 조망을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즉 대림 아파트는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확실한 테마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액 투자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럼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렇게 확실한 장점을 가진 것들은요. 지금이 가장 비싼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요. 그때가 가장 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입 시점은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거 찬성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0364님께서 향동 리슈빌 더 프레스트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자, 향동지구 어떨까요? 네, 향동지구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이죠.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 리슈빌 같은 경우는 향동지구 초입에 위치하면서 처음에 입주를 한 단지죠. 그러니까 택지지구의 첫 입주 단지들은요. 그 택지지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안정화를 이룰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향동지구는 어떻게 보면은 3기 신도시, 즉 창릉 신도시의 효과를, 그러니까 후광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 창릉 신도시 때문에 설계가 용역이 들어간 그 고양선. 새로운 전철 노선 때문이겠죠. 교통망까지 갖추게 되면서 창릉 신도시보다 입지는 더 월등히 좋은 입지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곳이 향동지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호재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의 주세요. 8927님께서는 상계동 동아브람 아파트 거주 중인데 갈아타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상계 4구 10단지 그리고 중계주공 4단지 4곳을 보셨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자, 일단 보신 건 잘 보신 것 같고요. 네. 저곳을 보실 때 분명히 뭔가 기준점을 두고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상계동과 중계주공에서는 결국 나중에 이거 재건축할 수 있어 없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상계 10단지하고 중계주공 4단지가 서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할 게 뭔가 물론 중계주공 4단지는 동북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상계주공 10단지는 업무지구 조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은 사실 업무지구 조성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직주근접고 또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곳 다 호재는 확실히 하지만 조금 더 지역 이슈 현안과 가장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지구 조성과 바로 붙어 있는 상계주공 10단지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계주공 10단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600님께서는요.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동성빌라 전망 궁금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신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 문의를 하신 거 보니까 혹시나 개발 가능성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래된 빌라를 매입을 할 때는요. 결국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아무리 뭐 예를 들면 거기가 그 빌라가 옛날 거여서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났는데 개발을 할 수 없다라면 또 개발을 못 한다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많다 적다를 놓고 따지시기보다는 이게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여러분이 한 번만 살펴보셔도요. 그 반 이상을 벌써 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문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상담을 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무료 강연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119님께서 언남동의 신일아파트 거주 중인데요. 구성역 근처로 갈아타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언남동은요. 기흥의 언남동은 일단 비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로 딱 보면 구성역이잖아요.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역세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구성역은 또 어떤 곳입니까? GTX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인에서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경제 신도시를 저 구성역 일대 이렇게 맞은편 쪽으로 쭉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두 가지 호재가 확실한 거잖아요. 교통망 개선 그리고 업무지구 조성. 당연히 이거는 옮기는 것이 맞다. 반드시 옮기는 시점은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문의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아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한 상담 많은 분들의 고민 사연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전화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와 자세한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부동산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지금 신정동 롯데캐슬에 주거하고 있고요. 네, 31평인데 9년 전에 매입해서 지금 주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갈아타기 위해서 신정동 아이파크를 또 매매를 2년 전에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신정동 롯데캐슬을 네, 내년 6월 말까지가 이제 일시적 이가구인데요. 네네. 내년 6월 말까지 좀 보고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좀 올해 안에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전망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시네요. 신정동의 롯데캐슬이랑 신정 아이파크 둘 다 가지고 계신데 네, 롯데캐슬 쪽에 거주 중이시고 이게 더 산지 오래되신 거고요. 네 9년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기한 내 처분을 할까, 뭐 보유를 해볼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롯데캐슬을 네, 내년 6월 말에 이제 일시적 이가구 마감일까지 매도를 할지 아니면 네,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보유를 더. 계속 보유를 하는 네. 게
어떨지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어떤 건지 상담 도와드리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시라 지금 고민이 크신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롯데캐슬에서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이제 아이파크로 가시는 거네요. 예. 일단 아이파크로 가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이걸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아마 올해 내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일시적 이주택 이 롯데가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면 2021년 6월이잖아요. 네. 2021년 6월까지 뭐 일시적 기간이기는 한데, 이 공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공시 가격이 지금 정부에서는 공시가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공시가를 현실화율 하겠다. 뭐 시세 대비 특히나 뭐 9억이 넘어가면 시세 대비 70%까지 하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롯데캐슬의 30평의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갖고 공시가를 예측을 해보면 자칫 잘못해서 공시가가 6억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아, 예. 왜냐면 임대사업 등록은 일단 못 하죠. 그죠? 예. 6억 넘어가니까 혜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빨리 내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좀 크다. 왜냐면 올해도 공시가가 오르고 내년 6월이면 이때 공시가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6억이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유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지역의 특징이 이 지역을 조금 더 지도를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목동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거대 단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단지들이 항상 지금 재건축 이슈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씩 자꾸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목동 아파트 단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나 역세권이면서 학교의 접근성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갖춘 곳들의 입지적 장점이 돋보이는 곳들 아파트들은 목동 재건축 이 신시가지 가격이 상향하면 상향할수록 쫓아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이루게 되면 또 이 이주 수요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2차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건 내가 보유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면 목동 단지들 때문에 가격이 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 부담을 내가 추가적인 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세금 부담 비율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일시적 이주택으로서 어차피 지금 31평이면 9억 넘어서 거래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9억 넘어서 거래되는 게 내년부터는 또 거주 기간에 따른 조건 80% 공제 조건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어차피 입주 때부터 하셨으면 거의 거주를 계속 하신 거면 그 조건 채우시겠네요. 그죠? 네네. 그럼 최대한 세테크를 한번 하고 나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향후 이 지역의 시세를 리딩해 갈 수 있는 단지 쪽이 제일 작은 거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결국 그거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하겠지만은 양도세 중과를 받더라도 10년을 내가 또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또 70%까지 해주는 그런 혜택을 보잖아요. 네. 그것도 일정한 기간까지 지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거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지역 부동산의 현황과 상황을 충분히 맞는 효과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시적 이주를 갈아타면서 지역에서 좋은 걸로 갈아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방향은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유래송파 프로지오 또 신촌에 자이엘라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자이엘라요? 예, 자이엘라 오피스텔이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쓰고 상가주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피스만 팔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네. 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든지 빌라나 이런 네. 서초동이나 뭐 원효로 이쪽에 그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한다면 네. 일산 쪽이나 뭐
국민 쪽 뭐 이런 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서울 네.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이신 것들이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네, 둘 다 매도할까, 뭐 오피스텔만 매도할까, 후에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방향 잡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신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이엘라가 오피스텔이면 지금 이거 월세로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세로 운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송파에 그 아파트 보유한 아파트도 처분을 하고 아까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하고 상가주택을 사는 게 맞느냐? 예, 아니면 그냥 뭐 아니면 이거 하나만 자이엘라 오피스텔 처분을 해서 뭐 서초동에 뭐 다세대를 사나 오피스텔 사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상가주택 자체는 상가주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가주택은 결국은 거주 플러스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유하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겠다라는 거는 이것도 거주와 수익인데 이건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기존의 상가주택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거는 거주와 수익을 함께 하면서 거주의 비중을 50% 이상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세테크가 조금 가능해서 이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예, 주택이 뭐 50%, 60%, 70%가 돼도 주택만 주택이고 이제 상가 부분은 그냥 상가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양도세를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예. 그래서 이 세테크적인 부분이 혜택이 많이 줄었어요. 상가주택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면 사실 아파트는 전형적인 차익형 상품이잖아요. 예,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익형 상품이고요. 이 구도를 갈 거를 내가 확실하게 한다면 굳이 이거를 수익이 내가 필요한 전제라면은 지금 현 구도를 굳이 내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신촌 자이엘라도 임대는 상당히 잘 나갈 거예요. 예. 임대 잘 나가지 잘 않던가요? 나가는데 예. 투자 대비해서는 네. 그 원래 오피스텔은 수익 목적인 거지 차익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받는 수익으로 결국은 모아서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예요. 두 개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상가주택이 아닌 조금 더 똘똘한 거주용 아파트로 가겠다. 그거는 조금 찬성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송파에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위례신도시가 안정화가 되고 위례신사선이 들어와서 위례신도시가 그 가치가 올라갈 때 같은 송파에서 똑같은 위례신사선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단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완전히 차익형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 구도를 유지하시든지 이렇게 방향을 한번 다 재설정을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디를 마지막으로 선택할 건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투자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해주시고 그런 후에 직접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그 송도 아트인 푸르지오 아파트에 네, 분양받아서 4년째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아들이 30대 아직 미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세를 끼든 들어가 살든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찾다가 네, 그 구로 한신 아파트하고 네. 묵동에 있는 묵정 아파트를 봤어요. 그러세요. 어디를 네, 살까 네. 고민 중이시고요. 예, 그리고 네. 대표님이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네. 데 좀 제 추천해 샵의 주셔도 좋고요. 지역도 알겠습니다. 송도 아트인프루지오 전망과 그리고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까지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트인 푸르지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트인 푸르지오는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잘 받으셨네요. 이게 역하고 바로 연결되죠? 예, 지하에 예. 전철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송도에서 사실 여러 이제 주상복합도 있고 다른 네.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내가 보유한 아파트처럼 역하고 바로 연결된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은 지도상에도 나오지만 뭐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앞쪽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쪽에 보면은 송도에 뭐 인공해수욕장 조성하겠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역세권이고 네.
편익시설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주변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 새 아파트고 장점만 지금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공원이나 이런 거는 뭐 풍부하니까 말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네. 당분간은 더 보유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여기는 가장 크게 이제 GTX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물론 네. 여기서 한정거장 가기는 해야겠지만 네. 한정거장은 충분히 GTX 소재를 같이 안게 돼요. 이 역 쪽은. 네.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 이 GTX 착공 들어갈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착공 때까지요? 네, 네. 예. 그때 가서 또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로 한신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이 자제분이 이제 뭐 주거용으로 구입하실 생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용으로 생각하고 자제분의 그- 투자용이요? 예, 예. 투자용으로 근데 왜 한신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구로 한신 아파트를? 아니 평수가 조그맣고 가격이 좀 싸길래. 자,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네. 저 투자 목적으로 봐요. 투자 목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를 낄까. 네. 자, 보세요. 뭐 그런 생각. 자, 투자 네. 목적인데 지금 가격이 싸요. 예, 예. 그리고 소형 평수래요. 네. 자, 소형 평수인 거는 잘 선택하셨어요. 근데 가격이 싸다. 자, 최근에 서울에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치고 가격이 안 오른 게 있던가요? 그래서 가격이 찾아보다가 싼 게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 소형 아파트 이거 입주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얘가 투자 목적을 가지려면 결국은 얘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물론 여기 차량기지 이전해 가면은 일정 부분 가격은 올라가겠죠. 얘를 안 해도. 예. 근데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가 투자 목적으로서 정말 큰 가치를 가지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금 약해요, 이 아파트는. 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아, 그 아까도 묵동에 무슨 뭐도 보셨는데 그것도 말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금액 때문에 이거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내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좀 작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개념이라면 나는 결국은 시간에는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시간하고는 바꿀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장기간으로. 그럴 때는요, 차라리 여기를 보세요. 자, 저 가격하고 아마 여기 가면 그 하안동 가면 하안주공 있죠? 하안동 하안주공이요? 그 가격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비슷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하안주공은 왜 차라리 여길 가라고 그러는 거냐면 얘는 나중에 재건축할 수 있어요. 아, 재건축이요? 네, 그리고 예, 예. 그 구로 한신이 좋아지려면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구로 하안동이 여기 들어와요. 아. 역세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아, 그래서 하안동이 하안주공 들어온다고요? 6단지나 3단지 있죠? 6단지, 3단지요? 네, 이렇게 저게 이전하면서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뒤면은 재건축 이슈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곳. 차라리 그거를 가서 돈을 묻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참여창 열어둘 테니까 접수해 주시고요. 세미나도 활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월 21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뜨는 부동산, 뜨는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동주 대표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